어제 있었던 브라질과 우루과이의 경기에서 네이마르가 부상을 당했죠. 네이마르가 드리블을 통해서 볼을 전진시킬 때 이때 수비수가 네이마르에게 붙으면서 네이마르에게 태클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태클을 하는 과정에서 네이마르랑 엉키면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네이마르가 엉키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 왼발이 땅을 잘못 짚으면서 네이마르의 왼쪽 무릎에 큰 무리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면요, 네이마르의 무릎 뒤쪽 근육이 약간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사들이 봤을 때는 십자인대 파열의 가능성이 높은 징후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검사 결과 네이마르가 왼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과 동시에 단월판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2개나 당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즌에 토트넘의 벤탄쿠르가 단월판 파열과 십자인대 파열을 동시에 당했잖아요. 네이마르도 똑같은 부상을 당한 거고, 벤탄쿠르의 경우를 보면 지금 회복 기간이 11개월 정도를 잡고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이마르 또한 지금 예상치로는 1년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브라질 축구협회의 오피셜로 네이마르가 이번 주 수요일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부상 부위의 검사 결과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와 반월판이 파열된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이마르가 지금 적지 않은 나이이기도 하고요. 사실 신체적인 정점의 나이에서는 조금씩 내려올 만한 타이밍이거든요. 손흥민 선수랑 나이가 똑같잖아요. 92년생인데 특히나 십자인대와 반월판 파열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다음에 복귀를 했을 때 운동 능력이 100% 회복이 안 되는 부상인데, 네이마르가 신체적인 전성기에 있을 때도 아니고 조금씩 내려오는 시점에서 이렇게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네이마르가 어제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자마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던 것이 어느 정도 본인의 매우 큰 부상을 직감했던 것 같고요. 사실 네이마르라고 하면 2010년대에 메시 다음으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라던가 파괴력, 플레이메이킹 능력, 이런 것들은 정말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늘상 네이마르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부상이었고, 특히나 리그왕에 가면서 점점 더 이제 거친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상의 빈도가 많아지면서 네이마르가 본인의 능력에 비해 성과들을 많이 만들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해버리면서 또다시 한번 좌절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소속팀인 알힐랄도 정말 큰 피해를 보는 건데, 네이마르의 연봉 자체가 일단은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네이마르의 계약 기간이 2년밖에 안 돼요. 지금 네이마르의 계약 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네이마르가 여기서 1년 부상을 당해버리면 네이마르가 부상해서 복귀했을 때 알힐랄과의 계약 기간이 한 7개월,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1년 동안 쉬고 왔을 때 네이마르가 복귀하자마자 잘할지도 모르고 100%의 몸 상태가 아닐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알힐랄과의 계약 기간 동안 네이마르가 정상적인 플레이를 못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리고 네이마르가 사우디로 넘어갈 때 2년이라는 짧은 계약 기간을 가져간 이유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시 유럽 무대로 복귀한 다음에 몸 상태를 끌어올리면서 북중미 월드컵을 대비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계획이라면 네이마르가 부상 복귀 이후에 사우디에서 나머지 계약 기간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오는 이러한 형태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알힐랄 같은 경우에는 네이마르의 영입 효과를 이제 크게 보지 못하는 아주 아쉬운 영입으로 남을 수도 있는 상태고요. 물론 최근에는 의학이 발전해서 십자인대 부상과 반월판 부상을 당했던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거의 100%의 수준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이마르가 수술이 끝난 다음에 회복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네이마르라는 선수의 전성기 기량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탈리아 축구계의 불법 베팅 스캔들이죠. 그저께부터 토날리가 조사를 받으면서 토날리가 베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이야기로 정말 진실 공방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토날리가 베팅 사이트는 이용했지만 그게 축구 경기를 베팅한 게 아니라 포커나 블랙잭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베팅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어제 토날리가
배팅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배팅 사실을 인정할 때도 본인이 AC 밀란 경기에는 배팅을 하지 않았다 라고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팀에 배팅을 하면 징계기간이 5년이고요.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팀에 배팅을 하면 징계기간이 3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토날리가 AC 밀란에 뛰었으니까 지난 시즌에 AC 밀란 경기에 배팅을 했다면 징계가 5년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사 결과 토날리가 AC 밀란 경기에도 지난 시즌 배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토날리가 결국에는 본인의 배팅 사실을 자백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토날리가 본인이 AC 밀란 경기에 돈을 걸었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시즌 유로에도 나오지 못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토날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본인이 AC 밀란 소속으로 뛸 때 AC 밀란에 배팅을 했으니까 징계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토날리가 주장하는 바로는 본인이 경기에 뛸 때 배팅을 한 게 아니라 뛰지 않았을 때만 AC 밀란 경기에 배팅을 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본인이 경기를 뛸 때 AC 밀란 경기에 배팅을 했다면 승부 조작이 가능한 상태잖아요. 본인이 직접 플레이어로 뛰니까. 그런데 본인이 경기에 나오지 않았을 때만 AC 밀란 경기에 배팅을 했기 때문에 토날리는 본인이 AC 밀란 경기에도 배팅을 했지만 이 배팅이 경기장에서 토날리가 경기력이나 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팀에 배팅했을 때 승부 조작에 대한 위반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날리가 주장하는 바가 인정이 된다면 토날리의 징계 기간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토날리도 지금 파지올리가 했던 것처럼 배팅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징계 기간을 감면받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토날리의 징계 기간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정말 많이 감면을 받아서 1년 징계로 끝날지 아니면 징계 기간을 더 길게 받아서 2년, 3년으로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토날리가 뉴캐슬과의 계약 기간이 5년이거든요. 2028년 6월 30일까지인데 돌아왔을 때 남아있는 계약 기간이 4년, 3년 혹은 2년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토날리가 받는 연봉이 워낙에 고연봉이다 보니까 지금 뉴캐슬 쪽에서는 불법 배팅 혐의로 12개월 출전 정지 위기에 처한 토날리에게 지금 모든 법적 옵션을 고려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날리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기에 못 나오는 거니까 토날리가 징계를 받는 기간에는 연봉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고 싶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토날리는 뭐 징계 기간이라던가 아니면 뭐 연봉에 대한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AC 밀란이 토날리를 떠나보낼 때 토날리의 몸값에 비해 약간 낮은 금액을 받으면서 토날리를 떠나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C 밀란이 토날리의 배팅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현재 뉴캐슬 쪽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토날리가 배팅에 중독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했기 때문에 AC 밀란이 토날리를 판매했을 때 토날리의 배팅과 관련된 어떤 것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날리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선수들이 비밀을 유지하면서 배팅을 하다가 지금 밝혀지면서 이탈리아 축구계가 어마무시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단순히 토날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번질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배팅 문제도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